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 볼 기업, 바로 옵티코어입니다. 요즘 정말 핫하죠? 한마디로 지금 우리 데이터 세상의 심장부, 바로 그 중심에 있는 K테크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보세요. AI, 5G, 그리고 이제 곧올 6G까지. 이 모든 미래 기술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맞습니다. 바로 데이터로 움직인다는 거죠. 데이터가 정말 말 그대로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이걸 감당할 새로운 인프라가 엄청나게 필요해지고 있는 바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섹션입니다. 데이터가 폭증하는 이 시대의 핵심은 과연 무엇일까? 옵티코어가 뛰고 있는 바로 그 운동장, 그러니까 현대통신의 가장 근간이 되는 기술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광트랜시버라는 건데 말이 좀 어렵죠. 아주 쉽게 말해서 전기 신호를 빛으로 싹 바꿔서 어마어마한 양의 데이터를 눈 깜짝할 사이에 보내는 장치예요. 슬라이드에 있는 비유가 정말 딱인데 우리가 매일 쓰는 인터넷이 디지털 초고속 도로라면 이 광트랜시버는 그 고속도로로 들어가는 진입로 역할을 하는 거죠. 이게 없으면 데이터가 달릴 수가 없는 거예요. 좋습니다. 그럼 두 번째 섹션, 바로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이죠. 옵티코어는 과연 뭘 만드는 회사일까요?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죠. 자, 프로필을 간단히 한번 훑어볼까요? 회사 이름은 옵티코어,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고요. 하는 일은 방금 말씀드린 그 핵심 통신 부품, 바로 그걸 설계하고 직접 만듭니다. 2022년에 스펙합병으로 상장했고 주요 시장을 보면 딱 감이 오죠? 데이터 센터, 5G, 6G, 클라우드. 전부 지금 가장 뜨거운 분야들입니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세 번째 섹션, 바로 이 기업이 가진 약속, 즉 긍정적인 전망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도대체 어떤 강력한 트렌드와 기술들이 옵티코어의 미래를 밝게 보고 있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와, 이 성장 동력들을 좀 보세요. 그냥 다 거대한 흐름이에요. 첫째, 데이터 센터 붐. AI랑 클라우드가 커지면서 데이터 트래픽이 말 그대로 폭주하고 있잖아요? 그럼 데이터 센터는 계속 지어야 하는 거고요. 둘째, 6G로의 전환. 5G도 아직인데 무슨 6G냐 싶겠지만 통신업계는 벌써 준비 중입니다. 당연히 더 빠르고 새로운 인프라가 필요하겠죠? 마지막으로 바로 이런 차세대 부품 시장에서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 이 세 가지가 맞물리면서 옵티코어에게는 엄청난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기술력의 정점에 바로 이게 있습니다. 400G. 이게 뭘 의미하냐면 데이터 전송 속도예요. 지금 시장의 주력이 100G인데 이걸 뛰어넘는 차세대 제품이 바로 400G거든요. 앞으로 지어질 AI 데이터 센터에는 이게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한마디로 엄청난 고부가 가치 제품이고 옵티코어가 이걸 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가졌다는 게 핵심 경쟁력인 거죠. 여기까지 들으면 와, 이거 완전 대박 주식 아니야? 싶으시죠? 장밋빛 미래가 눈앞에 펼쳐지는 것 같고요. 하지만 세상 일이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죠. 과연 모든 게 이렇게 순탄하게 흘러가기만 할까요? 이제부터는 이야기의 다른 쪽면을 한번 봐야 합니다. 네 번째 섹션입니다. 바로 우리가 처음에 말했던 위험. 아무리 기술이 유망하고 미래가 밝아 보여도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될 리스크들이 있습니다. 특히 재무적인 부분과 시장 상황을 냉정하게 따져봐야 해요. 자, 구체적인 재무적 어려움들을 한번 보시죠. 첫째, 이게 가장 뼈아픈데 아직 돈을 못 벌고 있어요. 매출은 오히려 줄고 손실은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둘째, 밸류에이션 문제. 쉽게 말해 거품 논란이죠. 지금 버는 돈에 비해서 주가가 너무 비싼 거 아니냐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쩌면 가장 큰 리스크인데 이 산업 자체가 경기순환 산업이라는 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객사인 대형 통신사나 테크 기업들이 투자를 늘릴 때, 즉 캐펙스를 집행할 때만 실적이 좋아지고 투자를 줄이면 바로 직격탄을 맞는다는 거죠. 실적이 자기들 의지보다는 고객사 지갑 사정에 따라 롤러코스터를 탈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 말 한마디가 지금 상황을 정확히 보여줍니다. 우리가 보통 주식의 가치를 평가할 때 쓰는 지표들, PER이나 ROE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이걸로는 지금 옵티코어의 주가를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의 주가는 뭘로 설명되느냐? 바로 기대감이죠. 현재의 실적이 아니라 미래에는 잘할 거야 라는 그 기대감 하나로 주가가 버티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섹션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약속과 위험, 이 양면성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요? 두 가지 측면을 한눈에 보면서 최종적으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표가 옵티코어가 처한 딜레마를 정말 잘 보여주죠. 왼쪽을 보세요. AI, 6C, 400G 기술력. 정말 거대하고 매력적인 장기적 기회들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꿈의 기술이죠. 하지만 오른쪽을 보세요. 당장 돈은 못 벌고 있고 주가는 비싸다는 소리 듣고 외부 환경에 너무 민감해요. 이런 단기적인 위험들이 발목을 잡고 있는 겁니다. 이 거대한 기회와 현실적인 위험 사이에서 아슬아슬하게 줄타기를 하고 있는 모습, 이게 바로 지금 옵티코어의 현주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이 질문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기술의 잠재력이라는 꿈이 부진한 실적이라는 현실의 벽을 과연 뛰어넘을 수 있을까? 미래의 가능성을 믿고 현재의 손실을 감내할 것인가? 아니면 현실의 숫자에 더 무게를 줄 것인가? 이것이 바로 옵티코어뿐만 아니라 미래를 보고 달리는 모든 기술주를 바라볼 때 우리가 던져야 할 가장 본질적인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18번째 히든 영상 정답을 공개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010-5084-7800으로 응원이라고 문자 한 통씩만 부탁드립니다. 초보 유튜버지만 여러분들의 계좌를 늘려드리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으니 열심히 하라는 마음으로 문자 한 통씩만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 종목은 바로 딥노이드입니다. 예, 2026년 2월 28일 기준으로 3,655원, 마이너스 1.88% 하락 마감했고요. 자, 차트를 좀 쭉 볼게요. 자, 쭉 당겨 볼게요. 자, 자, 이렇습니다. 그렇게 오래된 기업은 아니고, 예, 최저는 2,342원 되고 지금 최고는 15,173원 이렇게 되겠네요. 변동성이 그래도 좀 있었네요. 자, 지금 보면은 거의 바닥권이 지금 주가는 거의 바닥권이라고 보면 돼요. 예. 자, 지금 이렇습니다. 예. 자, 이 기업은 AI 의료 기업이고요. 대표적으로는 루닛하고 뷰노가 있죠. 예, 루닛 같은 경우에 이제 해외 쪽에 조금 이제 무게를 싣고 있고 뷰노는 이제 국내에 좀 집중하고 있는 그런 AI 의료 기업이고요. 딥노이드는 약간 좀 양쪽 다 조금씩 하고 있다. 약간 그렇게 보여지는데 아직 적자이긴 하지만 이제 전문 펀드 매니저나 저널리스트들은 2025년에 흑자 전환할 거라고 예상을 했거든요. 근데 아직 흑자 전환을 못했어요. 하지만 2025년에 흑자 전환을 했는데 못했다는 거는 이제 2026년에는 이제 흑자 전환할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볼 수 있겠죠. 예, 뭐 지금 주가가 바닥인 만큼 올라갈 가능성이 더 큰데 근데 지금 악재가 터졌죠. 예, 중동 전쟁이 미국이랑 이란이 지금 전쟁을 일으켰죠. 분명히 오늘 자 잠깐만요. 지금 어 현재 시간이 현재 시간이 아니라 지금 날짜가 지금 3월 2일이거든요. 일요일이거든요. 예, 이게 지금 올라갈 때쯤이면은 이제 3월 3월 3일 이제 하락으로 해서 시작을 할 거예요, 아마. 그러면은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지금 하락인 거를 본 상태에서 이 영상을 보겠죠. 예. 아마 하락을 하고 있을 거예요, 아마. 예.
자, 근데 이 기업이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제 그 약간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보시면 지금 보유량이 적어요. 외국인 보유량이. 지금 기관들도 지금 많이 던져가지고 기관도 보유량이 많지가 않아요. 예. 뭐, 외국인 같은 경우는 3%였다가 지금은 0.44, 0.5%도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막 그 대량의 패닉셀이 나올 가능성은 좀 적긴 하거든요. 이제 개인의 이제 패닉셀이 얼마나 나오냐가 이제 관건으로 보여집니다. 예. 개인의 패닉셀만 좀 잘 방어를 하면은 제가 볼 때는 이 21선 일단은 21선 밑으로는 내려갈 것 같긴 해요. 근데 장중에 아니면은 뭐 장중에 21선을 맞춰준다더니 장 끝나고 21선을 맞추든지 그 위에 있다면은 이제 개인의 패닉셀은 이제 안 나올 걸로 보이고요. 만약에 어 21선 21선 밑으로 떨어진 상태에서 끝난다 그러면은 이거 더 하락할 가능성이 더 크긴 합니다. 자, 그 점을 좀 유의해서 접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앞으로 흑자 전환한다거나 이런 소식 나면 더 반등할 건 분명은 한데 아직 언제 이게 될지는 아직 모르기 때문에 그게 조금 아쉽긴 해요. 아, 그리고 또 뉴스가 있는데 잠깐 뉴스 좀 볼게요. 자, 2026년 2월 26일 날 금요일장 전날이죠. 목요일 날 올라왔던 이제 그 뉴스인데 AI 보조, 뇌동맥류 진단 효율 급상승 해가지고 딥노이드 글로벌 발표해서 이렇게 뉴스가 나왔습니다. 뭐 그러니까 딥뉴로의 보조하에 재판독 결과 비교했을 때 전체 집단 모두 두 개 내 동맥류 검출의 민감도가 향상됐고 판독 시간도 단축되는 경향을 보였다. 뭐 이렇게 되면서 딥뉴로는 2026년 혁신 의료 기술로 선정된 데 이어 이듬해 건강보험 비급여 코드로 확대했다. 국내 다수의 의료기관에 설치돼 실제 임상 현상에서 활용되고 있다. 뭐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2020년 2월 27일 다음 날이죠. 다음 날 또 호재 뉴스가 또 떴어요. 서울 성모병원 주도 국내 최대 암병리 AI 데이터 구축 해가지고 AI 산업 생태계 조성 박차 해가지고 이제 여기에 이제 딥노이드가 이제 참여했다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2028년에는 18억 달러, 2조 5,785억 규모로 연평균 13.6% 성장할 것으로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뭐 이렇게 이제 매출이 올라간다. 그렇게 내다보고 있고요. 세포 구조의 정량적 분석, 종양 분류 알고리즘 등 디지털 병리 분야의 핵심 기술 개발을 통해 병리 진단 과정의 표준화와 자동화 가능성을 높여왔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서울 크게 주가에는 영향을 주진 않았지만 그래도 이렇게 호재 뉴스가 떴습니다. 자, 이제 중동 전쟁 그 미국과 이란의 그 전쟁으로 인해서 하락세를 멈추고 다시 이제 상승세를 그릴 때 그때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까도 말했듯이 21선 밑에서 종가를 마감했다 그러면 좀 더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크고요. 그나마 21선 밑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말아 올리면서 21선 위에 주가가 형성되거나 그러면은 어느 정도 전쟁에 의한 패닉셀은 끝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혹시 모르니 이제 손절가는 이제 3,120원 여길로 하겠습니다. 자, 영상이 좋았다면 010-5084-7800으로 응원이라고 문자 한 통씩만 보내주세요.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